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중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한때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이혼할 뻔했던 적이 있어요. 이유가 참으로 기가 찹니다. 남편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저더러 사모님 소리 들을 자격이 없다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누구 덕에 승진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결혼 생활 중에도 사사건건 시비 걸고 어떻게든 저를 잡으려고 했어요. 물론 제가 호락호락 당해주지 않아서 더 열이 바짝 올랐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승진했다고 이혼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참으로 다행인 건 남편은 시모를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남편도 시모와 같은 인간이었다면 이혼했겠지만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시모하고만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혼을 빌미로 저를 확 휘어잡으려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시모만 닥쳤던 개신세가 되었어요. 썰TV에서 종종 사연을 듣는데 문득 제 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우연한 만남으로 인연이 시작되었고 2년 안 되게 교제하다가 결혼했어요. 남편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는데 결혼 전에 어찌나 저를 예뻐하고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건 저의 엄청난 착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어머님의 태도가 싹 바뀌었기 때문이죠. 결혼 전에는 우리 새아가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인자던 미소와 말투는 온데간다 없어지고 바로 앙칼지게 예!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저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시집살이 시키려는 게 딱 보여서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 그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너는 내가 궁금하지도 않니? 뭘요, 어머니? 제가 뭘 궁금해야 하는 건가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나 혼자 지내는데 잠을 잘 주무셨나? 우리 어머님은 밥은 잘 드셨나? 궁금해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나 때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살뜰히 챙겼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안 해. 그럼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니? 2번이나요? 그건 과한데.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는데 어떻게 하루에 2번씩 전화를 드려요. 남편한테 2번씩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땡! 네가 전화하면 될걸 왜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라 그래? 안 그래도 바쁜 애한테. 저도 바빠요. 똑같이 일하고 바쁜데 저만 전화드리는 건 불공평하죠. 무엇보다 어머님 자식은 남편이잖아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할 것이지 이러쿵저러쿵. 너 그러면 못 써. 나 때는 어머님의 일절 토다는 거 없었어. 토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느리라고 해도 의견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저도 저희 부모님께 하루에 2번씩 전화 안 드려요. 왜 귀한 아들 놔두고 며느리한테 효도받으려고 하세요? 물론 며느리도 효도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제게만 효도를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어머님 집하고 우리 집 가깝잖아요. 하루가 멀다고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자주 보는데 하루에 2번씩 전화드리는 건 상식적으로 무리 아닌가요?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시어머니 말이 아주 한마디를 안 주고 따박따박 잘도 말하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잘만 하던데 너는 어째 그 모양이니? 내가 너한테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며느리로서 할 도리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도 아니꺼워? 내가 참 더러워서. 됐다!
도대체 어느 집 며느리가 하루에 2번씩 전화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시모는 앙칼지게 버럭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런 며느리들이 있나요? 제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전화 드리는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하루에 2번씩 전화를 드리나요? 저는 이런 며느리 본 적 없어요. 이때는 어디서 주변 친구들한테 며느리 자랑을 들었나, 그래서 부러워서 이러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가 계속되니까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잡으려고 한 행동이었다는 것을요. 시댁이랑 가깝게 살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자주 오셔서는 이건 어떻다, 저건 저렇다, 제 살림에 사사건건 간섭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본인 말에 말대꾸했다는 게 괘씸했는지 제대로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너 이제 오니? 아니, 집안 꼬락서니가 이 모양인데 퇴근 시간이 왜 이리 늦어? 가만히 보면 너 참 대단하다. 집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일이 손에 잡히든? 나 같으면 신경 쓰여서 일이고 뭐고 하나도 못하겠다. 쟤 혼자 아주 천하태평이야. 하긴 그러니 집안을 개차반으로 만들어놔도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겠지. 이렇게 시모의 말만 들으면 제가 집안일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일하러 다니는 여자인 줄 알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또 한 깔끔한 성격이라 정리정돈이며 청소까지 일하면서 놓치지 않고 신경 썼어요. 그런데 저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더군다나 살림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같이 해야 하는 건데 시모는 너무도 노골적으로 저만 부려먹으려 하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시모 보는 앞에서 남편을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집안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참, 저는 이런 식으로 집안일 안 하거든요. 이거 다 어머님 아들이 어지럽혀 놓은 거예요. 뭐? 제가 다시는 집안꼴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지 말라고 따끔하게 한 소리 할게요. 여보, 나왔어. 엄마도 같이 계셨네? 마침 왔네요. 이리 좀 와봐. 대체 집안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지. 저 소파에 과자가루 좀 봐. 나 없을 때 또 누워서 과자 먹었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님 우리 집에 오셔서 집안꼴이 왜 이 모양이냐고 놀라셨어. 아, 그래? 아니, 뭐 나중에 천천히 치우면 되지.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뭘. 물론 나는 괜찮지. 어련히 알아서 치울 거 아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얼마나 깔끔하신지 이런 거 절대 못 보신다잖아. 잔말 말고 얼른 치워. 먼지 다 털고 바닥 한번 싹 쓸고 닦아. 얼른! 제 호통에 남편은 마지못해서 청소기를 챙기러 갔어요. 그 모습을 본 시모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겨우 화를 참는 듯 보였거든요. 본인 아들이 어지럽힌 거라고 하니까 차마 뭐라고 말은 못하고 열을 오르고 엄청 짜증났을 겁니다. 너 지금 뭐하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들한테 청소시킨 거야? 네,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나요? 당연히 어지럽힌 사람이 치워야죠. 누가 그걸 몰라? 그래도 막 퇴근하고 온 애한테 그러면 쓰냐 이거지. 어머니도 막 퇴근하고 온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저는 되고 남편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유, 그냥 한마디를 안 줘, 한마디를.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나보다 가방끈 길고 배운 거 많다고 지금 시어머니 무시해? 제가요? 그럴 리가요.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누가 몰라서 물어? 내 말은 네가 해도 되는 걸 굳이 우리 아들한테 시키냐 이 말이야.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거 모르니?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청소시켜?
옛날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다. 세상 참 좋아졌네.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지를 않나? 시어미 보는 앞에서 남편을 잡지 않나? 너 아주 막 나가는구나. 어머니는 아직도 그 시대에 머물러 있으신가 보네요.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남녀 평등 모르세요? 어디 가서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똑같이 반반 합쳐서 결혼하고 서로 사회생활도 하는데 왜 저만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제가 돈 안 벌고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닌데 하려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남편을 막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집안일은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때야 아버님이 일하시고 어머님이 살림 돌보셨겠지만 저는 어머님과 다른 상황이잖아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일하면서 집안일도 잘만 챙긴다더라. 어머, 그런 며느리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그런 며느리가 없어요. 어머니, 어디 다른 세상에서 사는 며느리 이야기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일하면서 살림을 혼자 어떻게 도맡아 해요? 아예 전업주부면 모를까? 그런 며느리가 필요하신 거면 결혼 전에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남편이랑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도 얻을 수 있고.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상이 아니에요. 혼자 살림하면서 일하는 거?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아이고 저놈의 말대꾸. 너는 내 말에 하루라도 말대꾸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냐? 내가 아주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을 들였지. 그래. 누구 탓을 하겠어. 이게 다 내 업보지 뭐. 너처럼 한마디도 안 지는 며느리를 얻은 거 보면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항상 끝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 한번 잡아보려고 시비를 걸었지만 제가 되려 남편을 잡거나 참지 않고 말을 받아치니까 분통을 터뜨렸어요. 말대꾸하는 며느리들인 본인이 잘못이라면서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거 왜 매번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한번 이겨보는 게 소원이었나 봅니다. 참 유치하죠? 아니 다른 집들 보면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오순도순 잘만 지내던데 왜 우리 고부는 틈만 나면 투덕거려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시모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솔직히 저로서도 달갑지 않았어요. 정붙이고 싶어도 호시탐탐 잡을 기회만 노리니까 정이 뚝뚝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남편도 이런 상황을 잘 아니까 한 번은 본인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묻더군요. 시모 앞에서 대놓고 아내 편을 들어주면 좋을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시모 편을 들 생각은 안 해봤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본인도 귀가 있는데 어떻게 엄마 편을 드냐고 하더군요. 아무리 본인 엄마라도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억지니까요. 당신이 잘못한 거면 당연히 엄마 편을 들어줘야지.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처음부터 엄마가 작정하고 꼬투리 잡으시는 건데 어떻게 엄마 편을 들 수 있겠어? 아무리 우리 엄마라도 그러면 안 되지. 처음에는 둘 사이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몰라서 중립을 지켰는데 어느 순간은 이도저도 못하니까 난처하네. 난처할 게 뭐 있어? 지금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자기 말대로 어머님 나한테 일부러 저러시는 거잖아. 둘 사이에서 제대로 주도권 잡으려고 기싸움을 하는 중인데 괜히 자기가 나서면 일만 더 복잡해져. 자기가 내 편을 들면 질투나서 더 심술 부리실 거야.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안 참고 어머니께 할 말 다 하는데 도와줄 게 뭐 있어? 그 누구 편도 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게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개입해버리면 시모가 어떻게 나올지 확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라고요. 거기다
제가 당하고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남편 도움은 크게 필요 없었어요. 괜히 심어 눈에 거슬리는 짓 해서 자극하지 말고 제게 맡기라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시모와의 팽팽한 기싸움을 유지하면서 투덕거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아빠의 오랜 친구분께서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하시는데 우연히 직원을 뽑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어느 정도 직급도 높은 자리고 괜찮은 것 같아서 아빠가 남편을 적극 추천하셨답니다. 마침 같은 동종업계였거든요. 안 그래도 요즘 남편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이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좋은 기회가 온 셈이었습니다. 아빠 친구분의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현재 회사보다 대우가 훨씬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이직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아빠 덕에 남편은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만족해하며 다니고 있는데 아빠에게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김서방 말이야. 일은 좀 어떻대? 어떻게는 너무 좋다고 하지.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대우가 더 좋으니까 일할 만 난데. 혹시 아빠가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부탁할 게 뭐 있어? 김서방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난 또 아빠가 부탁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나 보다 했지. 회사로 옮긴 뒤로 너무 만족해하면서 다니고 있어. 이게 다 아빠 덕이지 뭐? 내 덕은 무슨, 다 김서방이 잘해서 그런 거지. 들어보니까 제법 일을 잘하는 모양이더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잘 이끌어가고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더라고. 거기다 거래소 계약도 곧잘 따내고. 내 친구 놈이 칭찬을 잘 안 하는데 김서방 일 잘한다고 몇 번 이야기하면 말 다 했지 뭐. 그래? 그럼 다행이네. 자기 일에는 워낙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알아서 잘할 거야. 그렇겠지. 김서방이라면 위로 쭉쭉 올라가고도 남을 텐데. 그래서 말이야.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 싶어. 아빠가? 어떻게? 시골에 아빠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 있어.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셨는데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할 건 없고 그냥 놀리고 있었지. 그런데 이번에 친구놈이 그러더라고. 거기다 공장을 하나 세우고 싶다고. 땅이 꽤 커서 공장 세우는 게 어렵지 않아. 주변도 조용하니까 일에 지장도 없고. 요즘 친구놈이 하는 공장이 잘 되니까 이참에 확장하려는 모양인데 나한테 그 땅을 넘기라고 하더라. 큰 값에 지불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팔까 말까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이번 일이 김서방한테는 기회일 듯 싶다. 주변에 사람이고 뭐고 뭣도 없는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뭐해. 그것도 그렇게 큰 땅을. 그냥 돈 안 받고 넘겨주는 대신 김서방한테 그만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아빠한테 그런 땅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듣고 보니 땅 면적이 제법 크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하니까 어떻게 써먹지도 못하고 임대하면서 놀리고만 있었는데 이제야 마땅히 쓸 때가 왔다고 하시더군요. 일도 잘하고 회사의 평도 좋은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이참에 제대로 힘을 실어줘서 남편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그저 감사한 일이죠. 그냥 놀리기에 아까운 땅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이번 일이 남편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나쁠 게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꼭 그렇게 해달라고 강요한 건 아니지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전적으로 아빠의 뜻에 따르겠다고요. 그랬더니 아빠는 하나뿐인 사이를 위해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땅을 넘기셨어요. 거기다 공장 세우는데 보태라며 목돈까지 보태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회사 측에서 남편을 따로 불러 부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제게 이 사실을 전했고 저 역시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사장? 자기한테 부사장 자리를 준다고 했다고? 아니, 이렇게까지 큰 자리를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뭐 잘못 들었나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는데 부사장 자리를 준다고 하시네. 새로 지어질 공장의 부사장으로 발령할 테니까 맡아서 한번 잘 키워보라고 하시더라고. 나도 자기처럼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다 장인어른 덕분이야. 아직 부사장 할 그릇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게. 이렇게 두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데 실망하게 해드리면 안 되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얼떨떨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자리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자리를 바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본인에게 주어진 자리이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며 그 누구도 실망하지 않게 부단히 노력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응원하며 엄청난 승진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부부는 친정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다 자네가 일을 잘해서 그런 자리가 주어진 거지. 아유,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힘써주신 덕분이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과 대표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키워볼게요. 약속할 것도 없어. 내가 자네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 김서방 성실함이랑 책임감 빼면 시체 아닌가? 믿어 의심치 않네. 예,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래, 참 그나저나 사부인께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나? 아니요,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죠. 그러면 내가 도와줬다는 건 말하지 말고 자네가 능력이 좋아서 부사장직을 맡았다고 하게. 말해서 좋을 건 뭐 있나. 괜히 부담스럽기만 하지. 내가 김서방한테 힘 실어주고 싶어서 땅도 넘기고 투자까지 한 거 알면 미안해 하실 걸세. 다시 갚길 도와줬으니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겠어. 여러모로 마음 쓰이실 테고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준비하시지 않겠나. 감사 인사와 선물 받자고 도와준 거 아니네. 그저 하나뿐인 우리 딸. 자네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도와준 걸세. 그러니 사부인께는 내가 도와줬다고 말하지 말고 자네 힘으로 이뤄낸 거라고 말하게. 내가 도와줬다는 말보다 자네 힘으로 이뤄냈다는 말이 훨씬 듣기 좋지.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아빠는 시모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괜히 시모가 부담을 느껴서 불편해할까 봐 본인이 도와준 걸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빠의 도움으로 입은 은혜를 갚으려고 보답하는 것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남편의 능력으로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훨씬 듣기에도 좋고 깔끔하다고요. 저희는 별 생각 없었는데 아빠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나 싶더라고요. 본인 아들 부사장 만들려고 아빠가 이렇게까지 희생하셨다는 걸 알게 된다면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처지 바꿔서 제 아들이 처가댁에서 이런 도움을 받았다면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은 시모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여태껏 시모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싱글벙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동네 잔치 벌릴 기세더라고요. 역시 우리 아들이라고.
언젠가 크게 한번 일 낼 줄 알았다면서 남편을 치켜 세우기 바빴습니다. 시모가 이렇게나 좋아하니까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분 좋더라고요.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거든요. 제가 시모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보통 좋은 일에 초안치려고 조심하기 마련인데 시모는 그런 거 개나 줘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감사한 줄도 모르고 제게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저를 남편 옆에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본인 아들 이제 부사장이니까 저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면서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제게만 따로 중요하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해서 시댁에 갔더니 이혼장을 들이밀면서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남편 부사장으로 승진해서 잔치 벌릴 지경인데 갑자기 경사에 찬물을 들이부으니까 뭐지 싶더라고요. 네가 워낙 바쁘기도 하고 우리가 청답게 얼굴 보면서 말 섞는 사이도 아니니까 긴 말 안 하마. 이거 받으렴. 합의 이혼서? 이걸 왜 저한테 해주세요? 왜기는 이혼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왜요? 아니 남편한테 좋은 일 생겨서 경선 한마당에 무슨 이혼이라뇨? 어머니 너무 기뻐서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라도 생기신 거예요? 이게 누구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고 있어? 나 이상 하나 없이 말짱하다. 그럼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라니? 너도 알고 있잖아. 내가 너 싫어하는 거. 며느리라고 딸랑 하나 있는 게 어찌나 시어머니 말은 안 듣는지 아주 우습게 하는 거지. 사사건건 말대꾸에 제 할 말 따박따박 해대고 내가 너 계속 펴르고 있었어. 언젠가는 저거 포르장머리를 싹 고쳐야지 했는데 괜히 힘 뺄 건 뭐 있니? 그냥 이혼시키면 그만인데. 너도 나 싫어하지 않았어? 피차 잘된 일이잖아. 서로 꼴 보기 싫어하는데 안 보고 살면 그만이고. 그렇죠. 저도 어머니 그다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안 좋아하게 행동하셨죠. 어떻게든 저 한번 잡아보려고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서 괴롭히셨잖아요. 아니, 제 의견 말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아닌 건 아니라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또! 저놈의 말대꾸 아주 지겨워 죽겠어. 지금도 봐. 못 참고 바로 네 할 말 하잖아. 이건 네가 날 명백히 무시하는 거야. 시어머니 무서운 거 알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면 결코 이럴 수 없지. 처음에는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왔나? 내가 아주 포르장머리 싹 뜯어고쳐서 새 사람 만들어야겠다 싶었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어. 어른 말 안 듣고 하도 제멋대로 굴어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막말로 내 아들이 이제 부사장인데 니깎게 뭐 아쉽겠니? 너 갈아치우고 차만 새 며느리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기막혀. 그래서 지금 말 안 듣는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라는 거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제가 어머님을 과소평가했나 봐요. 과소평가고 나발이고 집어치워. 나는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두기 싫으니까 찬말 말고 이혼해. 싫어요. 제가 왜 어머니 때문에 이혼해요? 저 어머님이 하란 대로 하는 호수아비 아니에요. 네가 안 한다고 버텨도 소용없어. 나는 앞으로 널 며느리로 인정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러게 진작 잘했어야지. 내가 잡으려고 했을 때 순순히 잡혀줬으면 좀 좋아? 꼭 이런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지 원. 다 차업차득이야. 네가 네 인생 그렇게 꼬운 거야. 막말로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고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안 하는 네가 사모님 소리 듣는 게 가당키나 하니? 우리 아들 덕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꼴 나는 죽어도 못 본다. 시집 올 때 뭐 하나 대단히 해온 것도 없으면서 가만히 앉아서 남편 덕 보려고?
그건 안 되지. 이참에 둘이 이혼시키고 더 좋은 집안 아가씨랑 결혼시킬 거다. 우리 아들 이제 부사장이야. 그럼 그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하지 않겠니? 남편이 무슨 애도 아니고 어머님의 이혼을 한다고 할 사람이에요? 이 사실 남편은 동의 안 한 것 같은데? 뭐 싫다고 하겠지. 그래봤자 잠깐이야. 더 좋은 조건의 여자 만나서 결혼한 건데 싫을 게 뭐 있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쁠 게 없으니 알았다고 할 거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너처럼 말대꾸 안 해. 내가 하란 대로 하지.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나쁜 길로 가기를 바라겠어? 다 본인 위해서 하는 말인데 거스를 이유가 뭐 있겠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난 내 자식 옳은 길로 가게 하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자식을 꺾어서라도 너랑 이혼시킬 거다. 어때? 이제 좀 실감이 나? 단순히 너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야? 진심으로 널 이혼시키고 내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생각 잘해야 돼. 앞으로 내 말에 토달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특별히 기회를 한번 주마.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지난날에 오만하게 굴었던 네 행동을 반성하고 용서를 빌렴. 그럼 너를 내칠지 말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마. 결국 이거였습니다. 이혼을 빌미로 또다시 저를 잡으려고 큰 그림을 그린 거였어요. 누구 덕에 부사장 자리에 오른 줄도 모르고 이혼시키려고 하다니. 원래부터 정이 없었지만 이때 그나마 남아있던 정남이마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모와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고부관계로 지내다가는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강하게 나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대꾸 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아빠 친구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모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건지 똑똑히 보여주려고요. 아저씨, 저예요. 바쁘실 텐데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 부사장으로 취임하는 거요. 아무래도 없던 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이랑 이혼할지도 몰라서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희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딸 행복하라고 땅이며 돈이며 다 투자해서 사위 부사장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참 안타깝게 됐네요. 확실하게 정해지는 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옆에서 제 전화통화를 들은 시모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해대는 건가 영문을 몰라서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난데 어머님이 말 안 듣는 며느리 필요 없다고 나더러 이혼하라네? 이제 자기 부사장 됐으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사모님 소리 듣냐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혼할까 하는데 자기 의견도 중요하니까 선택권을 줄게. 나랑 이혼하고 어머님이랑 살래? 아니면 나랑 이혼 안 하고 어머님이랑 연 끊고 살래? 난 오늘 이후로 어머님 안 봐. 참고로 나랑 이혼하면 부사장 자리는 물 건너가는 거 알고 있지? 생각해보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오늘까지 시간 줄게. 일부러 시모 들으라고 요점만 딱딱 집어서 말했는데 효과가 좋은 듯 했습니다. 시모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은 다음에 당황해하는 시모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시켜줬습니다. 통화 내용 다 들으셨죠? 어머님 말씀 듣고 바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남편 의견도 중요하니까 오늘까지만 생각할 시간 주려고요. 아마 지금 남편은 머리가 터져라 고민스러울 거예요. 어머님과 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나 쉽지 않겠죠. 더군다나 부사장 자리도 걸려있는데. 아니, 너 아까부터 대체 무슨 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네가 뭔데 부사장직을 준다 만다고 해? 너 아까 처음에 전화한 사람 누구야? 통화 내용 다 들으셨으면서 이해가 안 되세요? 하긴 남편이 어떻게 부사장 자리를 따냈는지 정황을 모르니 그러실 만도 하겠네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우리 아빠 친구분 회사예요.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아빠가 추천해 주셨고요. 남편이 일도 잘하고 회사에서 평판이 좋으니까 아저씨가 눈여겨보셨는데 마침 기회가 주어진 거죠.
아빠가 가지고 계신 땅에 공장을 짓고 싶으셨는데 남편 부사장 만드는 조건으로 그 땅 넘겨주셨어요. 거기다 공장 짓는데 보태라고 돈까지 얹어주셨고요. 제일 처음 전화한 사람은 아빠의 오래된 친구분이요. 바로 남편 회사 대표님이요. 뭐? 너 그게 정말이야? 나 엿먹으라고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지.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사돈이 그렇게까지. 말해. 다 지어낸 말이라고 얼른 말해. 모든 사실을 들은 시몬은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긴 믿기 싫었겠죠. 누구 덕에 부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그걸 본인 발로 걷어찬 세민이 얼마나 똥줄이 탔겠어요? 이제부터 주도권은 제 손에 있습니다. 크게 충격받은 시모를 마음껏 쥐락펴락할 수 있었어요. 거짓말이기를 바라시겠지만 모두 다 사실이에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하셨는지. 부모가 자식 앞길에 제대로 태클 건 꼴이에요. 누구 덕에 부사장 된 건지도 모르고 이혼하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원하시면 이혼할게요. 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남편이 언제 부사장 자리에 올라가 보겠어요.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인데 어머니께서 멋지게 날려주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뭐. 뭐라고? 아니 그럼 그렇다고 진작 말을 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어? 아빠가 어머니께 말씀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본인이 사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워하실 거라고 배려하신 거예요. 다 딸을 위해서 한 행동인데 어머니께 감사 인사 받는 것도 멋졌고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으니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이렇게까지 어머님을 생각해 주셨는데 어머님은 이번 기회로 저를 내치려 하셨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이놈의 자식은 이렇게 중요한 걸 말도 안 하고 비밀로 하면 어쩌자는 거야? 너희가 말을 안 하니 난 당연히 몰랐지. 알았더라면 내가 이혼하라고 했겠니? 아니 애초에 정말 이혼시킬 생각도 없었어. 그냥 네가 하도 날 무시하고 제멋대로 구니까 겁 좀 주려고 한 말이야. 아무튼 다 몰라서 생긴 오해니까 오늘 내가 한 말은 잊어버리려.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이미 들은 걸 어떻게 못 들은 척해요. 저는 이번 일로 어머니께 크게 실망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전까지 다 떨어졌어요. 제가 뭘 그렇게 제멋대로 굴었다고 이혼까지 들먹이실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나? 저는 정말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결혼하자마자 싹 달라져서는 잡으려고만 하셨잖아요. 시집살이 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가면서 저 괴롭히셨잖아요. 그러니 어머님께 좋은 감정이 들겠어요? 물론 어머님 말씀처럼 그냥 내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일부러 트집 잡는 게 보이니까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안 참고 할 말 다 한 거예요. 아니, 며느리를 꼭 잡아야 직성이 풀리세요? 그냥 좋게 좋게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엄마랑 딸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고부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며느리를 꽉 쥐어잡고 마음대로 흔들고 싶으신 모양인데 저는 어머님 장단에 못 맞춰드려요. 그런 며느리가 갖고 싶다면 이혼이 정답이겠네요. 남편 선택에 따라 이혼 결정할 테니까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니 잠깐만. 가긴 어디를 간다는 거야. 오해는 다 풀고 가야지. 네 말처럼 내가 괜한 거로 트집 잡은 거 인정해.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어. 시어머니 말이 곧 법이었고 말대꾸 같은 걸 생각도 못했지. 그래서 나도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지냈으니 너도 나처럼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 정말 세상이 변했는데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굴었을까. 좀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바짝 약 올라서 더 못나게 굴었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우리 아들이랑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이혼이니? 나 때문에 이혼하는 건 억울하지 않겠어? 우리 아들이 싫어진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하마. 다 없던 일로 하고 늦은 만큼 앞으로 더 사이좋게
좋은 고부 사이로 지내자. 이미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만약 친정아빠 도움으로 부사장 된 게 아니라면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겠어요? 아까처럼 당당하게 이혼 요구하셨겠죠. 어머님 지금 이러시는 거 너무 속 보여요. 사람 쉽게 달라지는 거 아니래요. 제가 어머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인지 다 아는데 없던 일로 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게 애초에 마음을 곧게 드셨어야죠. 어머님이 시어머니한테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면 어떡해요? 모진 시집살이 당해봤으니까 내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러한 굴레를 내 선에서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머니 참 어리석으세요. 저는 어머님과 달라서 했던 말 못 주워 담아요. 남편 선택에 따라 이혼할지 말지 결정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저는 마음 먹으면 먹은 대로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시모처럼 없던 일로 하고 주워 담는 거 성격상 절대 못해요. 시모는 계속해서 사과하고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다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연락이며 뭐며 시모에게 어떤 말도 섞지 않았고 상대조차 안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은 고민 끝에 저를 선택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번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모에게 있다고 여긴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저희 어머니 정말 너무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부사장 자리에도 취임했고요. 다만 저는 시모와 완벽하게 연을 끊은 상태예요. 시모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고 싶어 했으나 제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으니 모두 수포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엄마니까 만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것까지 제가 간섭 안 하겠다고요. 대신 남편을 통해서 시모에 관한 어떤 것도 전달받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저 모르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당분간은 시모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본인 인생을 시모 마음대로 흔들려고 했고 제게 한 짓을 수도 없이 봐왔으니 시모에게 실망한 듯 했어요. 어쨌거나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시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홀가분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